네, 안녕하세요. 김한규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의 어떤 근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근로라고 표현하지만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청소년 아르바이트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흔히들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어떤 아르바이트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 때만 해도 이거 라떼라고 해서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사실 그 신문 배달을 하거나 주유소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이 저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10대 때 좀 이런 어떤 경험들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보다 유의미한 경험들을 되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횟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작용으로 어떤 사업주들의 어떤 갑질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임금체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일단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근로를 할 수 있는지 나이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어떤 근로 조건은 법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근로를 할 때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어떠한 구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과연 몇 살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무 때나 이렇게 함부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해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시키는 경우를 좀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안타깝고 좀 마음 아픈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과연 우리 법에서는 이 청소년,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몇 살 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으로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내지는 정신적 노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어떤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세 이상이면 고등학생들이죠.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법정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고용주가 되겠죠. 이 사업주는 반드시 이 서류들을 비치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의사도 있어야겠지만, 법정 후견인 대개는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동의 없이 이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것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만 1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중학생은 어떨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법에서는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랑 부모님과 같은 법정 후견인의 동의서,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지방고용노동관청의 어떤 취직 인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 취직 인허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없이, 그러니까 즉 부모님 동의 필요 없이 그때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에서는 몇 세 이상, 몇 세 미만 이렇게 규제했는데요.
알기 쉽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 관련 서류를 그 사업주는 반드시 비치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그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그리고 나이가 그 되면 그러니까 15세 만 15세 이상이면 아무 곳이나 취업이 가능한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보건상 유해하고 이러한 위험이 따르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에서 취업 불가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방 안 됩니다. 약간 의외죠. 그렇지만은 이 고등학생이 PC방에서 아무리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술집 안 대가 있죠. 술집 안 됩니다. 노래방, 뭐 숙박업소, 뭐 비디오방, 뭐 이런 어떤 유사한 곳들에 대해서는 그 아무리 그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부모님이 너 가서 일해도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뭐 술을 팔거나 뭐 PC방이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곳에서는 애당초 그 고용 불가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사업주가 이를 위반해서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서 또는 술집에서 이런 미성년자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게 되면요. 그 사업주는 형사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용 불가 사업장이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한 근로 조건을 법에서 보호받고 있나? 이거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성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인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반드시 그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그 일반적으로 뭐 공유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게 되고 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고 이러한 어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한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비치해야 되고요.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 벌금에 어떤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요. 또 이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임금이라든가 임금체불 흔히 있거든요. 또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가 또 종종 있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악덕 사업주의 어떤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그 보호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인지, 얼마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나중에 또 사업주는 뭐 실제로는 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사업주가 나 거기까지 주기로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되면 사실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은 근로계약서다.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럼 돈은 그 임금은 얼마나 받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정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다 아시죠? 매년 정부에서 그 사측과 노측이 정부랑 협의해서 정한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업주가 아무리 뭐 미성년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 그러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들께서는 이 미성년자를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외에 유급휴일이라든가 뭐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뭐 또 약간 위험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면 과연
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 시간은 얼마 되느냐가 그다음 쟁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들에 비해서 어떤 신체적으로 뭐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근로 시간이 성인과 동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하고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딱 1시간 그리고 일주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죠. 원칙적으로는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심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심야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렇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밤에도 근무할 수 있거든요. 심야에 야간에 근무하거나 노는 날,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동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동관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야간 근무라든가 휴일 근무에는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의 50%를 더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낮에 근무한 것보다 이 야간 그리고 평일보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당초 주기로 했던 임금에서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건 사업주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피해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은 법적 구제 절차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을 시켜놓고 정당한 그 당초 주기로 했던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흔히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냐면 뭐 대다수의 우리 사업주들께서는 뭐 법에서 정한 대로 당연히 청소년의 근로를 조건을 보호하는데요. 간혹 이 악덕 사업주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급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리다고 너무 쉽게 보거나 또 만만히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보호되냐?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이랑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미성년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임금 지급은 말이죠. 우리 법에서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현금. 그러니까 다만 그 당사자 계좌이체로 지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직접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3번에 나눠서 주겠다. 이거 안 됩니다. 전액 지급해야 돼요. 전액.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 예를 들면 매월 25일에 주기로 했으면 매월 25일에 줘야지 이것을 막 유동적으로 해서 더 늦게 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매월 일정한 날짜의 지급이 보통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인데요. 근데 이러한 임금 지급 내진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임금 체불 문제는요. 경찰의 관할이 아니고요. 그 노동청 관할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청. 각 해당 그 도시마다 그 내지는 시군구마다 이런 관할 노동청이 존재하는데요. 이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곧 경찰이 지위랑 동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뭐냐면 그 사업주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이 피해자의 어떤 진정을 또 들어주고 이 가해자인 범죄 혐의자인 사업주를 조사할 권한이
이 근로감독관한테 있는데 이 근로감독관의 지위는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경찰과 동일합니다. 이걸 포괄해서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나서 범죄 혐의가 있다. 즉 임금체불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검찰에다가 사건을 송치하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에 넘겨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재판을 통해서 그 공소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련의 과정인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신고하면 되냐? 직접 관할 노동청에 방문을 해서 진정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관련 증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일을 했는데 뭐 몇 달치 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런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뭐 편리하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 온라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실은 뭐 직접 방문하기는 좀 번거롭거나 좀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요. 온라인 통해서 관할 노동청에 어떤 사업장을 특정해서 누구로부터 이 사업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 같은 경우를 받지 못했다. 이게 진정해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노동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 사건에 경찰의 지위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일반 모든 사건을 이 청소년 근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성인들처럼 노동청, 검찰, 법원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임금 체불이라든가 종종 발생하는 어떤 성희롱, 또 폭행 아니면 뭐 갑질 이런 어떤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이 미성년자의 를 구제하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 뭐 성희롱을 당했는지, 폭행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서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고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정도는 좀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 상태가 좀 피해받는 일이 없기 그리고 피해 보게 되면은 손쉽게 구제받는 방안이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악덕 사업주가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도 해당되고요. 약 39명의 임금을 한 6천만 원 정도 체불하고 도망친 사업주가 있었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이 사람은 어떤 휴대폰 기기 변경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주였는데요. 주로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 근로 현장에 뛰어든 청소년들에게 대해서 임금을 체불한 거예요. 39명 6천만 원. 그래서 이 사업주에 대해서 이 노동청은 어떻게 처단했냐면은 구속했어요. 구속. 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밟아서 구속한 거죠. 사실은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벌금 선고받는 경우 있어도 구속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 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추가 팁을 말씀드리면 제 실무 경험상 그 임금 체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지 않는 한 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액수가 크지 않으면 사업주가 대부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좀 약간 좀 뒤늦게라도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돈 예를 들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물론 이것도 되게 큰 돈이긴 합니다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구제 절차가 사실은 막상 해보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거치게 되면은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었던 상당 부분
뭐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앞으로도 사실은 이 미성년자 또는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이 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목격하는 광경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해당 미성년자의 어떤 생계를 위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생활비라든가 학비를 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종의 뭐 사회를 미리 경험한다는 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실습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은 아주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조건은 대부분 성인과 그 동일한 법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15세 이상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이 동의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라고 해서 이 비단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주의 성희롱이라든가 어떤 폭행, 이런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뭐 구제하는 어떤 절차 등을 논의할 수 있으니까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상 그 미성년자의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가 어떤 구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